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강 인지치료 이론과 현실주의 상담이에요. 첫 번째 인지치료 이론인데 인지치료 이론은요. 아론 벡에 의한 인지행동 상담 기술이에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이론이에요. 내담자의 역기능적이고 자동적인 사고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치료를 수행하게 돼요. REBT 상담의 앨리스가 개인의 비합리적 사고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벡은요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왜곡에 초점을 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아론 벡의 인지적 오류 유형은요 첫 번째 임의적 자의적 추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죠.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애인이 오늘 하루 종일 문자가 없다고 그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두 번째 잘못된 명령 또는 낙인 찍기인데요. 과도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로서 극히 드문 일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각한 학생에게 지각대장이라는 별칭을 붙이는 경우요. 세 번째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자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의 기분이 나쁜 것을 내게 화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선택적 추상화는 상황의 긍정적 양상은 여과시키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는 경우를 말해요. 즉 친구가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언할 때 장점은 그냥 스쳐듣고요. 약점에 집착해서 친구가 자신을 헐뜯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선택적 추상화에 해당되어지겠네요. 다섯 번째 과잉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는 한두 가지 고립된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에서 첫째 날 첫째 과목을 못 봤다고 이번 기말 시험은 전체를 망쳤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섯 번째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 논리 있는데 어떤 현상을 흑과 백의 두 가지 종류로만 보고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순수하지 않은 것은 곧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과장 및 축소는 사건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특정 의미를 과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인데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 겸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긍정격화는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거나 격화시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그 사람들이 착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칭찬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이 긍정격화에 해당되겠네요. 정서적 추론은 정서적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나 세계 또는 미래에 관해서 추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나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고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추론하는 경우예요. 파국화 또는 재앙화는 개인이 걱정하는 어떤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개에 물린 사람이 자신은 곧 광견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백의 인지행동적 상담 기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정서적 기법, 그리고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그래서 정언행이라고 외웠죠. 정서적 기법은요. 정서 토식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끌어내는 것인데요. 이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최근의 정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또는 심상 기법도 도입해요. 내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역할 연기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 중 정서 변화에 주목하기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서 도식이라는 말은요, 개인이 성장하면서 학습한 규칙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생리, 정서적 기억 등이 복합적으로 조직화된 것을 정서 도식이라고 해요. 자동적 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리는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평가이며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이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언어적 기법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내담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질문은요, 내담자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신중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기법을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에는요,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이나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내담자를 학습 과정으로 이끄는 질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선다형으로 제시되는 질문은 배제되어야 해요. 행동적 기법은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사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동 실험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행동 실험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인지 변화를 목적으로 행동 실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지 변화를 촉구하게 되죠. 라자루스의 다중양식 치료가 있는데요. 인지행동치료 기법이라고도 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들을 평가해서 적절한 치료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다중양식 치료는요, 인간의 경험이 움직이기나 느끼기, 감지하기, 생각하기 및 서로 관계하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라자루스는 여기에서 행동이나 감정, 감각, 심상, 인지, 그리고 대인관계 및 생물학적 기능들을 각각 양식이라고 불렀고요. 7가지 양식을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동, 감정적, 정서적 과정,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 이 7가지 양식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중양식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베이직 아이디에 의거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7가지 양식의 반응 순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화 순서를 면밀히 추적해서 순서대로 치료 기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이직 아이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비헤이비어 활동은요,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정서, 어펙트는 얼마나 정서적인가, 사물들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 감정적이거나 영혼을 감동시키는 내적 반응을 하는 성향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감각이죠. 센세이션은 얼마나 감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심상은 얼마나 생생한 상상을 하는가, 환상을 하고 백일몽을 꾸는가 등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고, 인지는 어느 정도의 사색과 인과 일이 되는 과정을 추론하기를 좋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대인관계는 얼마나 사교적인가, 타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약물 또는 생물학은 얼마나 건강한가 또는 얼마나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현실주의 상담이에요. 글래스가 제시한 것인데요. 정신분석 결정론에 반대하는 치료적 접근 방법을 개발했어요. 현실 치료는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인간은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권력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과 재미의 욕구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욕구들 간에는 어떠한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래서가 제시한 이 욕구는요,
메슬로우가 제시했던 욕구 위계 이론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에서 욕구의 위계가 존재함을 강조했는데, 글래서는 어떠한 위계도, 욕구 간에는 어떠한 위계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둘의 이론을 차이를 구별해 두셔야 돼요. 현실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상담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내담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내담자의 책임감과 행동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담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평가하도록 하고요. 개입의 초점을 문제의 행동에 맞춘다라는 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실 치료의 세 가지 요소와 다섯 가지 욕구를 보시면요. 세 가지 요소는 현실이요, 책임, 그리고 옳고 그름 해서 전부 R로 시작하기 때문에 3R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얼리티하고 리스폰서빌리티, right and wro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가지 욕구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생존, 사랑과 소속,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 등이 5가지 욕구예요. 현실 치료 이론에서 치료 목표를 보시면요.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담자가 성공적인 정체감을 개발해서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 치료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현실 치료에서 우볼딩이 제시한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 방법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심플이죠. 심플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한다. attainable이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measurable이죠. 그 다음에 즉시해야 돼요. immediately.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해야 한다. control도 있어야 되고, continuously, 그리고 committed, 이렇게 해서 C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믹 3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소스 같은 거 있죠? 발사믹 소스 같은 거 그거 이용해서 사믹 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죠. 하루에 담배 한 가지 피는 사람이 금연을 자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금연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단순해야 한다. 즉 나는 하루에 담배 한 개씩 줄이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서, 그런 다음에 이 20개 피를 전부 줄이는 20일 후에는 완전히 금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하루에 한 개씩 줄여야 되니까 즉시 해야 된다. 내년 10년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볼딩이 현실 치료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 방법 사믹3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상담 과정을 볼게요. 어떤 상담이든지 상담 관계 형성하는 게 제일 기본이 돼야 되겠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다. 라포 형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현재 행동에 초점 두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현재 행동이 내담자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는 행동 평가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현재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고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계획 짜기예요. 그리고 내담자에게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이 다짐 받아내기 단계가 있고요. 내담자로부터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실천하지 않은 잘못을 받아들이게 하는 변명 받아들이지 않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처벌을 사용하지 않기가 있는데, 처벌을 사용하면요, 내담자는 패배적인 정체감을 갖게 되고 상담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처벌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 내용도 있네요. 치료 기법을 보면요, 질문하기가 있어요. 내담자가 바라는 욕구의 종류와 강도를 질문하는 것이고,
유머의 사용은 상담 관계의 형성과 긴장 해소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토의와 논쟁, 내담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법의 현실적 유무와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의와 논쟁을 하는 것이고, 직면은 말 그대로죠. 내담자가 현실적 책임에 대해서 모순점을 보일 때는 직면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글래스에 현실치료기법 WDEP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트예요. 욕구 또는 바람이라고 하죠. 내담자가 자신의 좋은 세계를 탐색해서 자신의 바람 또는 욕구를 명료하게 밝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 doing이에요. 또는 수행이라고도 하죠. 내담자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doing 단계, 실행 또는 수행 단계예요. 세 번째 평가 단계는 evaluation이라고 해서 내담자의 이전 행동과 욕구나 바람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생산적 행동과 비생산적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평가 단계예요. 네 번째 계획 단계, 플래닝 단계는요. 생산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 바로 이 플래닝 단계에 해당되어지겠네요. 18년도 공시 문제예요. 백에 인지치료 이론에서 인지적 오류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거 나와있는데 1번에 내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적이야. 이건 개인화가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네요. 두 번째, 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은 A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했는데 긍정격화가 아니라 임의적 또는 자의적 추론이 되겠죠. 3번 과일반환. 생전 처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사기꾼 같아. 3번 정답이네요. 4번에 팀장님이 화가 난 것은 나 때문이야. 이거 바로 개인화죠.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20번 글래스가 제시한 현실치료기법 WDEP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W want죠. 욕구예요. 또는 바람이라고도 하죠. D는 doing 행동이요. 그리고 E는 expectation이 아니라 evaluation이죠. 평가 단계예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이게. 그 P는 계획 플래닝 단계 맞고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